국민의힘이 김도읍 의원, 정의용 의원 각각 당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임명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가 어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 만드는 것보다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하겠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 만들겠다. 공식 성상에서 이제 중도 소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언급은 처음 한 것 같아요. 당대표 되고 나서.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당 대표가 되면 그 선거 전략. 근데 좀 저는 좀 불쾌한 게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게 무슨 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당원들에 대한 얘기인데 당원들한테는 극우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 강성 우파들을 최대한 자극시켜 놓고서 그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는 싹쓱 발을 빼버리는 게 이게 이 현실 정치는 이런 거야라고 그것을 뭐 시전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사기당한 느낌이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이것을 뭐 계속 극우로 가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의 판결,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탄핵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법 체계를 다 깨버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또 하신 발언이 있잖아요. 어젠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하라. 네, 석방하라 이런 얘기도 현재 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기 전에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우리는 못 넘보니까 민주당이 석방해서 넘어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더라고요. 아니 그 당이 어떻게 석방을 합니까 그거를 우리 사법 체계를 그냥 정당에서 풀어줘 그럼 풀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비해 본다면 그런 뭐 중도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은 당장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면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놨잖아요. 그리고 윤어게인 뭐 이런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주장을 어떻게 담을지. 그럼 아예 딱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사실 그거 아니고요. 우리 절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술이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볼 때마다 언제 면회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아니 전환길 씨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죠. 본인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공천을 지금 신청하는 전화가 자기한테 온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보기엔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천을 뭐 당 대표가 합니까? 공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당선인 신분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당선자조차도 그럴 지경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당원인 사람이 자기가 공천을 뭐 나 얘기를 안 들면 후보도 안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운 얘기들을 계속 외쳐대고 있는데 이분하고 절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당의 큰 문제죠. 전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그 결단을 해서 이런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지 당이 그래서 비로소 제정신이 됐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뭔가 중도 확장의 시도를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마음도 있고. 근데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걸 뭉개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중도가 매력을 느끼려면 내란의 오물을 뒤집어 쓴 국민의힘을 씻겨낸 다음에 중도 확장의 매력을 얘기해야죠. 근데 그대로 안고 가잖아요. 탄핵 반대 당론 그대로 있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본인이 선거 당시에도 윤어게인을 얘기했고요. 전환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당원들이나 그 의원 후보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거 그냥 적당히 뭉개고 가려고요? 그건 그때고 지금이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한 번은 사죄를 하든 씻든 그 일단락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가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 그건 뭐냐면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삶아서 죽게 만들듯이
어떤 전환길 씨라든지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큼시큼 밀어내고 중도로 가서 매력을 느끼는 당으로 해서 장동혁의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인 거는 같은데 그거는 좀 헛된 꿈 같아요. 사실상 전환길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환길 씨 청구서는요 보통 청구서가 아닐 겁니다. 당장 바로 그런 발톱을 장동혁 대표가 드러내면요 바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장동혁은 배신자고 더 나쁘다라고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때 가서 장동혁 대표가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참 애처롭긴 합니다. 본인의 뿌린 씨부터 거둔 다음에 중도에 대한 매력이든 초밥이든 주먹밥이든 만들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도씩 변한다는 게 과거에 옛날에 DJ하고 YS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DJ는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1도씩 진짜 변하는데 그때마다 언론으로부터 치도건 당하는 거야.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당신 말 바뀌었다 말 바뀌었다 말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YS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한꺼번에 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난이 쏟아지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정치인들을 그때 우리 젊었을 때 기자하면서 그 두 정치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동씩 바꾸겠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일단 언론이 가만히 봐줄 건지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우리 당 내에서의 이른바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본인도 이번에 승리한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극우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극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DJ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다. 맞아요. 좀 택도 없는 소리 같고요. 사실상 김민수 최고는 어떡할까요? 당장 옆에서 계속해서 접견 신청하고 막. 접견 신청하고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뭐 석방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중도가 무슨 매력을 느껴요. 정말로 저 당이 계속 저렇게 존치해야 되는지 할 텐데 그거부터 해결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막말 논란, 음주운전 지금 또 과거 한 인터뷰에서 성적표 받고 우는 여학생 뺨을 때렸다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순간이다. 거듭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부적절하죠. 사과를 하고 이게 저는 상습적이었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정말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만한 실수를 했고 그 뒤로 음주에 대한 것들은 고쳤기 때문에 이게 뭐 후보자의 자기를 박탈할 정도의 결격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막말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여학생이 뺨을 때렸다는 거에 대한 언급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처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비판받을 만하나 이게 교육부총리로서 어떤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치명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의 어떤 타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분이 현역 세종시 교육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육감 하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던 분이라서 그래도 이 비판 가운데서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때 무슨 그 근거를 내세웠었잖아요. 음주운전, 표절, 위장전입 뭐 이래갖고 이런 것들 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 다 깨버렸죠. 근데 최규진 후보 0.187인가 그건 뭐 그 수치는 많지도 제가 많지죠. 보기에는 네. 거의 무슨 그 정도 수치를 넘어가면은 0.05만 돼도 지금 그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 정도면 뭐 인사불성으로 음주를 하고서 뭐 차를 몰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용서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1등을 하든 13등을 하든 애가 전교 1등 하던 애가 나 13등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우는데 왜 때립니까? 그게 맞을 일입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평등을 이렇게 중시해서 너 전교 13등이라는 애가 그럼 14등 15등 밑에 하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를 때려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분의 어떤 세계관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 자기 딸이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전교 1등 하면 때릴 겁니까? 너 왜 전교 1등해서 나머지 애들을 다 가슴에 상처를 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저분이 저걸 공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문제가 될까 봐 공개한 것 같아요. 미리.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이런 적도 있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뭐 이 공개 자체는 2014년이라서 거의 뭐 10년 그랬나요? 전에 네. 이제 얘기한 건데 본인의 발언으로 알려진 에피소드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저 여러 가지로 이게 뭐 이런 이 분을 꼭 그 교육부 장관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 내부에서 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시다시피 인사혁신처장이 했던 얘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뭐 그 정치인들 전부 다 이게 뭐 문명 사회에서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자기 무슨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오적이니 무슨 뭐 누구한테 매수를 당했느니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그 정부 조직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도대체 인사 기강이 왜 이런 거야? 공직 기강이 왜 이런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윤석열 정부처럼 입을 탁 틀어막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게 다양한 의견들을 너무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예.